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체킹해 볼게요. 자, 166페이지 잠깐 펴보겠습니다. 참고 사항 정도, 물건 객체가 나옵니다. 제목, 물건 뭐라고요? 자, 그럼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측에 가면 167페이지 가시면 내용 읽지 않아도 돼요. 권리가 돼 있어요. 뭐라고요? 물건 객체는 보통 물건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모두 가능하다, 권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용익물권은 종류가 아까 몇 가지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지금 물건 종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읽어봐야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먼저 종류부터 먼저 기억을 한 다음에 읽어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일단 책 있는 거니까 지상권 있죠? 무슨 권? 오른쪽 여백에다 지상권, 저 동그라미 하시고요. 어떻게 한다? 지상권은 뭐의 목적이다?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지역권 쓰세요. 무슨 권? 근데 지역권은 안 들어가 있네? 거기? 뭐가 안 된다?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무슨 권? 전세권은 저당권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그 슬그머니 다음 중 네?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알게 돼. 일단 그렇게 적어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제목이 일물일권주의라고 돼 있죠? 무슨 주의요? 그러면 자, 일필지 일부 양도 한다는 말이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일필지 일부 양도. 현실적으로는 뭐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 토지 일부 팔 수 있다, 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법리상은 논리가 안 맞아요. 왜? 일필지 등기부가 하나가 있죠. 일필지 일부 양도 가능하다 그러면 등기부는 하나인데 그러면 도면 첨부해가지고 요건 갑거고 이건 을 거다라고 기재하게 되면 등기부 하나에 소유권이 두 명이 기재가 되죠. 그럼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일필지 일부 양도 가능하면 그 맞는 지문이 아니고 무슨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일필지 일부 양도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일필지 일부 양도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일필지 일부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토지 빌렸을 때 꼭 다 빌렸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있을까? 맨 마지막 줄에. 그러나 맨 마지막 줄에. 그러나 무슨 물건은 용익물건은 분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필토지 일부에 뭐 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일필지 일부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양도하고 싶으면 뭐 해가지고 분할 등기해서 다시 등기부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건물 나왔죠? 뭐 나왔다고요? 그러면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빌려 쓰는데 꼭 뭐 다 빌려 쓸 거 없잖아요. 일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거기 보시면 구분 소유란 말이 있어요. 무슨 소유? 자, 건물 일부 구분 소유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 건물이 한 동인데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건물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구분소유란 말 나오죠? 이 구분소유가 나오면 딱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가구, 다세대를 기억하세요. 다가구, 다세대. 왼쪽 여백에다 다가구는 구분소유가 돼 있는 걸까, 안 돼 있는 걸까? 응? 보통 주인은 맨 꼭대기 살지. 그 동네 가면 전부 다 건물이 똑같아, 그죠? 그건 어느 누가 이제 건물주가 얘기해가지고 건물을 올려줄 테니까, 예? 그 대신 거기 1층, 2층, 3층에서 전세금을 자기가 뭘 하고 건축비라고 당신은 올라가 사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적인 게 많거든요. 다 가구. 다 가구는 뭐가 안 돼 있는 거다? 구분소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는 뭐야? 다세대. 그건 구분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 다가구 다세대가 어디서 써먹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 갖출 때, 뭐 갖출 때? 다가구는 토지 지번만 일치하면 되고요. 혹시 뭐가 틀려도, 호수가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죠. 소유권 하나에서 노는 거니까. 근데 다세대는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지번 일치하면서 뭐까지? 호수까지 다 맞아야지 보호를 하겠지. 그래서 이 구분소유가 날 때는 빨리 뭐하고 뭘 기억하기? 다세대, 다가구.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자, 아까 여러분들 수목, 무단 식재했습니다. 누구 거? 응? 판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무단 식재하면 아까 삼각형이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 아까 그 이미지를 그거란 말이야. 자꾸 이렇게 기억나요? 여기 앉았잖아. 그래서 수목은 뭐 한다? 부합합니다. 자, 그런데 수목도 보통은 토지가 팔리면 보통 가지요.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공시를 갖추면 뭐 갖추면 토지와 그 공시 갖춘 수목은 별개일 겁니다. 이랬어요? 그걸 독립정착물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쓰지 마. 그러면 공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니은 A에 법률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률 등기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목도 등기 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 등기가 있고 관습법 명인방법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수목 공시가 뭐라고요? 법률 등기 치는 경우도 있고 관습법상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명백인식 방법. 소유자가 누구라고 명백하게 적어놓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겠지. 그럼 갑구에 소유권 기재할 수도 있고 수목을 은행에 담보 대출 받아서 을구란에다가 저당권 기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은 그냥 수목 집단 앞에다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적어 놓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유자가 이름을 적어 놓는 거, 이름. 그래서 저당권 객체로 할 수는 없겠지. 그죠? 저당권자는 보세요. 은행은 채권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은 뭐 갖고 있다고요? 채권 저당권. 그래서 은행에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 받으면 채권자 대출 준 사람은 채권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채권 저당권 갖고 있는데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은행은 채권,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은 갖고 있는데 그 담보로 돈 부동산을 가서 점유를 해야 하네요. 만약에 점유를 해야 된다 한다면은 전국의 아파트에 전부 다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은행 직원이랑 같이 살아야 돼.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본권인 저당권자는 본권인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저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또 한참 기억해야 돼, 또, 그죠? 본권인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은행은 그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을 가서 뭐 하진 않는다? 점유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있어도, 본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지요. 그쵸?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만약에 지문이 뜨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169쪽 거기 C가 포인트야. C. 명인 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소유 물건은 소유권의 하나므로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지만 끝에 거 뭐나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명인 방법 딱 뜨면 저당권 붙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야.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된 임목은 뭐다? 뭐 소유권, 저당권 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채권 갖고 있는 저당권 갖고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 본권 아닌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거 하나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4번에 농작물 나왔죠? 그죠? 자, 기억. 이걸 오른쪽에 적으면 이게 무단 경작이죠. 자, 무단 경작 나올 때마다 3종 세트를 자꾸 떠오르세요. 뭐라고?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무단 식재는 부합한다. 그래서 누구 거다? 갑고. 무단 경작, 무단 신축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 전부 다 정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기억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 니은은 무단 경작 농작물 명인 방법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무슨 방법을 갖춰라? 명인 방법 갖춰야지 뭘 취득한다? 소유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큰 내용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관습법상 물권 아닌 거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관습법 물권 아닌 거 아까 어슬렁 뭐 어디 걸어다닌다고 그랬잖아. 뭐 미등기 무허가 온천역 공원 왔다 갔다 통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걸 그냥 읽어보면 나중에 답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어디요? 175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물권 분류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 175페이지 맨 꼭대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종류 나오죠?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소유권. 자, 소유권 가지고 반환. 이게 뭐다 아까? 야, 내놔. 반환 동그라미 하시고 네 글자를 고치면 점유 내놔 그런 뜻이죠. 점유 뭐라고요? 내놔. 그러면 점유하는 자한테 점유를 내놔라 해야 되지. 점유하지 않는 자한테 점유 내놔라 하면 논리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랬어요? 두 번째는 방해 제거 나오죠? 치워라 그런 얘기죠. 방해 예방은 뭐예요? 하지마. 앞으로 뭐예요? 하지마. 뭐 그런 뜻이야. 근데 이건 전부 다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놓은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점유권 가지고 무슨 권 가지고?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점유를 보호하는 청구권. 역시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그럼 이거는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을 위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려고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방해 제거, 점유물 방해 반환 세트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보통 점유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제가 적어볼게요. 무슨 자는?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니까 소유자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요. 응?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 들어가요.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모두 갖고 있는 걸 거야.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도 뭐가 있고 물권적 뭐도 있고 청구권도 있고 또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갖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법조문상 213조거든요. 몇 조?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소유권 가지고 소유물을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 214조가 조문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물 방해 제거. 무슨 제거? 소유물 방해 예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러면 물권적. 그러면 이것도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이건 좀 독특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써요. 점유보호 청구권. 무슨 청구권? 네, 이거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204조가 있고 205조가 있고 206조가 있는데 요거는 점유권 기초라는 거니까 여기는 전부 다 무슨 물이죠? 소무일이니까 이쪽은 점유물이라고 그래요. 점유물. 무슨 물? 그러니까 이건 점유물 가지고 뭐 해달라? 반환. 두 번째는 뭐 가지고? 점유물 가지고 뭐 해달라? 방해, 제거. 점유물 가지고 방해 뭐다? 예방. 나눠서 봐야 돼. 그래서 보통 문제를 내게 되면 밑에 얘기는 특수한 거고 보통 뭐 가지고? 보통 위에 거 가지고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 뭐다? 그냥 하지 마시고 소유권 앞에다 뭐라고?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밑에는 그 점유권 하지 마시고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그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점유, 보호, 청구권. 그래서 소유자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몽땅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조문과 관련된 용도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라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입니다. 소유자는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양쪽 가지고 나중에 쓰는 거고요. 지금 포인트는 거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1번 제목이 뭐죠? 응? 본권, 대표,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 자, 소유물 뭐라고요? 반환. 반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점유내나. 그 나중에 이 반환하고 밑에 방해 제거가 이게 구별이 돼야 돼. 방해 제거는 뭐 하는 거예요? 치워라는 얘기죠. 반환은 점유를 내놔라. 그래서 기억에 A 보시면은 이는 타인이 점유를 뭐하거나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모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할 권리, 자 점유할 권리 가로를 묶으시고요. 오른쪽 빈 여백에다가 점유할 권리 5글자 쓰세요. 점유할 권리 쓰시고 밑에다가 점유권 X 본권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누구? 매수인. 아까 뭐는 없었죠?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등기는 안 했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는 없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그래도 점유할 권리는 있다. 이야기. 샀으니까. 그 다음,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자, 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있죠. 아까 제가 취득시효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지. 갑토지에 을이 못 꽂고 깃발 꽂고 몇 년 지나게 되면 20년 지나게 되면 등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직 모전하지 않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거기 두 가지가 있네요. 미등기 매수인 있죠. 미등기 매수인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 본권은 있죠.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도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무슨 자는 아니지만 소유권 없습니다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던지면 안 돼.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려면 저쪽에 뭐 할 권리가 없어야 돼.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한테 던져야 되지. 본권을 갖고 있는 자한테는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얘를 거기 싹 박스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을 자주 읽어주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소유권에서 다시 중복적으로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반환 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뭐하는 사람? 점유하는 자. 점유를 내놓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무단 신축자가 팔아먹었으면 산 사람한테 가서 토지 내놔 해야 되지 처음 무단 신축자한테 내놓으면 안 되겠죠. 현재 뭐하는 사람? 점유하는 자. 자, 니은입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A. 점유 침탈 이의 방법으로 물건의 정상적인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그 방해돼서 방해 제거 청구하는 것을 내놓는 권리이다. 가장 대표가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건물 뭐예요? 응? 철거. 그죠? 뭐예요? 건물 철거. 자, 그래서 우측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을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갑소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뭐 했다? 축조. 이게 무단 신축이었죠. 에? 그럼 아까 제가 철거는 된다고 그랬지. 뭐는 아니다. 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를 청구. 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의식하셔야 돼. 철거하고 퇴거가 의식이 돼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겨. 철거 가능하죠? 방해 제거권 행사이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단 신축자한테 토지 내놔 할 수 있죠. 그건 소유물 뭐고? 반환. 처음 내놓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다? 방해, 제거. 구별하셔야 돼. 반환과 방해, 제거 구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되면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축대. 그럼 아래 있는 사람은 축대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축대가 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 예방. 실현이 현재 방해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 예방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소유권 가지고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도 있고 또 뭐 가지고도 점유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몇 조가 나왔죠? 213조, 14조 아까 방금 적어드렸어요. 이를 다른 제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점유권에 가서는 별도로 무슨 청구권? 점유물 반환 204조 점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 가셔 가지고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점유권과 소유권. 자, 하지 마시고 이제 지상권, 전세권을 가로 묶으세요. 지상권, 전세권. 자, 지상권, 전세권에 기하여 물청이 있어서는 앞에서 본 세 가지가 모두 뭐한다? 인정합니다. 그럼 무슨 권은?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14조 다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다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냥 저것만 넣으세요.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적어 놓으셨죠? 일단 저것만 놓으세요. 자, 그런데 파란 글자가 있죠? 파란 글자에 뭐 있죠? 지역권, 저당권에 기한 물청에 있어서는 자, 반환자 동그라미. 반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점유 내나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인정된다.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시 또 밑에다가 한 점 띄우셔가지고 오른쪽 여백에다 지역권하고 저당권 적어놓으세요. 지역권하고 무슨 권? 저당권 적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 니은입니다. 파란 글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본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다. 여기 돼 있죠? 오른쪽에다 유치권 적으세요. 자, 질권은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소유자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자는? 그래서 거기 무슨 권자하고 첫 번째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네?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다 인정받아요. 몇 조도 준용하고 이것도 뭐하고 다 인정받아요. 몇 조도? 그럼 이거 이때는 뭐로 고쳐 읽으면 돼요?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전세권 할 때는 전세권 반환, 전세권 방해 제거 예방도 있다는 얘기고. 또 이들은 들어와서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다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몇 조도? 204조도 있고 몇 조도 있고 205조도 있고 몇 조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맨 앞에 첫 번째 보세요. 무슨 권? 응? 거기 점유권과 무슨 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물청은 다 인정된다고. 아시세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무슨 권이에요? 응? 지역권하고 무슨 권? 이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저는 아까 뭐라 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저당권 뭐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 하지 않는다? 채권 갖고 있는 은행 저당권 갖고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리고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준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몇 점만 준용해요? 이렇게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 갖고 있는 아파트에 누가 침해했을 때 아파트를 나한테 달라 할 필요가 없죠. 자, 토지를 담보로 갖고 있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토지에 누가 와서 뭐하고 있어? 응? 무단 신축하고 있으면 저당권자는 토지 내놔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할 필요 없다고? 토지 내놔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지 않으니까. 대신 저당권 실현하니까 건물은 뭐 하라? 철거 요구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왜? 경매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런 의미야. 그래서 뭐하고 뭘 구별하라고? 반환하고 뭐하고? 방해 제거를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이유가 여기서 온 거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된단 말이야. 무슨 건 무슨 거는. 이쪽이 기역입니까? 지상권 전세권이? 기역? 그 다음에 지역권 뭐는? 저당권 니은 아니야. 그래서 가로 열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있죠? 무슨 권? 자, 유치권. 절 보세요. 유치권 공식 들어가면 유치권 공식. 자, 돌리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원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이게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뭐 한다?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지출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점유하면서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장착하죠. 에? 그 장착한 부품 비용 달라는 채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돈이 없다는 무슨 권? 유치권. 자, 돌리세요. 타인 물건 뭐 하다가 손 가서 가운데 딱 집으세요. 채권. 됐죠? 손 딱 피세요. 찔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돌리세요. 밑에가 무슨 건? 유치권.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 공식? 다시 뭐 하다가 해석 연습하세요. 타인 물건 뭐 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식? 유치권. 자, 오른쪽에 쓰세요. 유치권 공식 씁니다. 빈 여백에다가 A 점유, B 밑에다가 채권, 밑에 C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먼저 뭐가 돌아야 돼? 남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본권 유치권 돌아가죠. 그러면 특징이 유치권은 점유의 빌부터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뭐 하고 상실했다가 점유가 다시 부활하면 모두 부활할 것이다. 유치권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권 물청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는 거네. 이해되세요?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줘야지 나도 좀 넘어가지. 아는 척 좀 해줘. 먼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죠. 그러다가 뭐가 사라지면 점유가 사라지면 본권 유치권 사라지고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 부활할 거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본권 유치권 물청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점유권 물청, 점유권 물청 204조, 205조 몇 조? 이 세트 명칭이 뭐라고요? 점유, 보호, 청구권만 있으면 되지 몇 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213조 뭐 하지 않고
214조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건이 없는 거예요. 본건, 유치권, 반환도 없고 본건, 유치권, 방해지고 일방 없고 오직 있는 건 뭐다? 본건 아닌 점유권, 반환, 본건 아닌 점유권, 방해제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 하셨어요? 뭐가 생명? 본권 중에서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딱 하나 뭐다? 아니 지금 유치권. 무슨 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두 개 다 갖고 있죠.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자도 지상권 있고 점유권 있고 전세권도 전세권 있고 점유권 있고. 근데 지역권하고 무슨 권은? 저당권은 지역권, 저당권, 본권은 있는데 무슨 권이 없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요. 유치권은 뭐가 생명? 점유가 돌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오니까 유치권자는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근데 사실은 먼저 뭐가 돌아야 돼요? 점유가 돌아야 돼. 그래서 물권법 비밀은 점유예요, 점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갖고 보면은 이 바지사장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떤 단속 들어가면 걸리면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걸린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야? 바지사장. 형식적으로만 주인이지 실질은 뒤에 주인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특히 뭔가 불법을 저지를 때, 뭐 저지를 때. 그죠? 근데 법적으로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지사장은 본권이고 진짜 주인은 누구다? 점유야, 점유. 그러니까 물권 비밀은 뭐라고요? 점유. 자, 이렇게 설명해도 그냥 들었을 뿐이지 뭐야 기억은 하나도 안 나. 다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지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다 그냥 둘 수는 없죠, 제가. 또 암기법을 갖고 왔죠, 제가.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 따라하세요. 모두 다 인정하는데.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좀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유치찬란한 트럼프. 뭐라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죠. 아니지, 뉴스에 본 거 보면 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게 하는 거니까 외교 문제 피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유치찬란한 누구?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죠. 네? 그리고 옆에서 딸랑딸랑했던 아베 있지. 둘 다 지금 현직이 안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있으면 큰일 나 내가. 딸랑딸랑한 아베가 에? 아무리 지져봐도 뭐라고요? 독도는 반환할 수 없다. 다시 해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유치찬란한 누구만 트럼프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옆에서 딸랑딸랑 누구? 아베가 아무리 못해도 지지해도 뭐라고? 독도는 뭐 할 수 없다고? 반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 소린가 그게? 여기 세상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데 여기만 보면 돼. 다 왜 까는 거야 지금? 다 뭐 하는데? 인정하는데 유치찬란한 누구? 트럼프는 아무것도 뭐요? 인정하지 않는데 딸랑딸랑 누구? 이 말이 맞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줘. 뭐? 원래 지저가 적은 거 이거 아닌가? 아 맞아 그렇게 했다고 그래. 뭐라요? 지저대도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끝. 됐어요? 지금 다행히 다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데, 그러니까 213조 10 다 인정해요. 근데 유치찬란한 누구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죠. 유치권 반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누구? 아무리 못 해봐야 지저가 뭐지? 치요권, 저당권 지져봐야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213조가 뭐야? 반환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고 갈래요? 원리대로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공부해가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암기법 드린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 놓은 다음에 공부해 가시면서 그 내용을 뭐 한다?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달라.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 물청 얘기는 시험에 반드시 뭐 한다?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임차권이란 말 나옵니다. 무슨 권이요? 임차권은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점, 소, 지, 전, 유, 질, 저. 뭐가 없어요. 임차권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전세권은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여기 있는 거죠. 응?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물청이 있는 거죠. 응? 있죠? 그러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죠. 그건 채권 소속이야.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건 형태로 빌려 쓰든지 채권 형태로 빌려 쓰든지. 그래서 용익 물건도 있고요. 용익 채권도 있는 거야. 임대차는 저 계약법에서 나오는 거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 임차권. 근데 임차권도 본권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권인데 그게 물권 아니고 뭐다? 채권. 그래서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요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점유는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점유권 물청은 있겠네.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권 물청은 있는 거야.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 빌려 쓰는 방법은 물건 형태의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전세권 물청이 있죠. 근데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물청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왜? 주인은 소유권 물청이 있죠.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권 물청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바빠서 안 건드리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세권 할 때 무슨 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전세권 물청도 있고 점유권 물청도 있는 거야. 그러면 채권인 임차권은 임차권 물청은 없어도 무슨 권 물청은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다. 이해되세요? 그럼 임차권 물청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인거 있잖아요. 주인거. 소유권 물청을 뭐 하면 된다? 대위 행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건하고 뭐 비교하는 거예요? 채권. 자, 읽어봅시다. 더 알아보게 1번. 임차권 자체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뭐다? 인정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디 하고 있어요? 177페이지. 더 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더 알아보기 있죠?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 뒤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른쪽 빈 여백에다 쓰세요. 임차권 화살표 물청 X입니다. 임차권 물청 뭐 할 수 없다고요?
임차권 물청 없어요. 밑에다가 점유권 물청은 있죠.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죠. 본권 임차권 물청 없어도 거기 2번 있지 3번 있지 않습니까? 3번에 뭐라고 됐어요? 임대인을 대위하여 물청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2편 물권 전세권은 전세권 물청도 있고 점유권 물청도 있죠. 3편 임차권 물청은 없어도 점유권 물청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가 구별이 돼야 돼요? 본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구별이 돼야지 이게 세트가 맞아요. 그래서 2번은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거. 3번.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1번 물청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 그래서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물권이 주고요. 물청은 종입니다. 물권이 주고 물권적 청권이 뭐다? 종. 특징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건 다 그런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청 종류 아까 있었죠? 아까 암기법 뭐라고? 또 까먹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213조, 14조 다 인정하는데 유치 찬란한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유치권 반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딸랑딸랑 아베는 아무리 못해봐야 지저대봐야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그건 잊어먹지 마세요. 까먹어도 좋으니까. 그리고 178페이지에 확인 예제 있죠? 확인 예제 있었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무단 신축해서 임대차 한 경우 문제를 낸 겁니다. 아까 어떻게 열었습니까? 무단 신축했을 때는 뭐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그거 딱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조용히 풀어보세요. 아셨어요? 네, 잠 쉬었다가 이제 물권 변동할게요.